비료의 발달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4세대 비료와 5세대 비료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같은 유사한 비료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농토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료는 2세대 비료로 토양 개량제도 사용되고 있고, 3세대 비료로 복합 비료라든가 NK라든가 양액 비료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4세대 비료인 이런 정제 원료로 만든 이러한 관주형 비료, 이런 것들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5세대 비료인 고순도 정제 원료, 즉 불순물이 거의 없는 99.98%에서 100%의 순도의 원료로 만든 관주형 비료의 제품도 우리가 지금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실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 5세대 비료인지 4세대 비료인지 3세대 비료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그 특성에 파악을 하셔서 농사를 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가 되실 거예요. 4세대 비료는 정제 원료이고 수용성입니다. 즉 3세대 비료에 비해서 불순물을 정제했고 중금속마저 정제한 그러한 비료가 비료로 만든 정제 원료로 만든 비료인 것이지요. 그리고 요 때의 가용 시간은 수일 내에서 수주간, 3세대보다 훨씬 속효적이죠. 그 다음에 시설 양액 재배랑 토경 재배가 있는데, 요거는 구분해서 우리가 비료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설 양액 재배에서는 불순물이 있는 양액 비료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시설 안에는 폐액을 받아내는 저정소가 있거든요. 반면에 토경 재배에는 폐액을 받아내는 저정소가 없어요. 그냥 불순물이 있는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작물이 먹고 남은 비료는 그대로 토양에 축적되고 누적되죠. 이게 염류 집적이 되고 토양의 이씨를 높게 하고, 그래서 토양을 딱딱하게 하고 연작장애의 원인이 돼 갖고 작물이 굉장히 농사짓기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시작인 것이죠. 제가 4세대와 5세대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 파트가 바로 요 관주형 비료 파트였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토양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안 좋은 유기질 비료의 다량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을 망가뜨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화학 비료의 과용인 거죠. 순도가 높은 화학 비료의 과용이 아니라 순도가 낮은, 즉 불순물을 함유한, 불순물을 정제하지 않은 그러한 원료의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양이 망가지는, 토양 오염이 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염류 집적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면은 토양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러한 농업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농가 소득이 늘고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4세대 때에는 불순물이 정제되지 않은 비료도, 양액 비료도 그대로 유통되고 있고, 또 이 양액 비료를 그냥 껍데기만 30, 10, 20, 20, 20 단비료 벌크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러한 비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제 원료로 만드는 비료는 대부분 다 수입 비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정제 원료로 만들어서 수입해 온 곳이 한국원예자재센터의 폴리피드,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만든 폴리피드가 아마 제일 먼저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비료들이 들어왔죠. 뭐 히로크리스라든가 포스카솔이라든가 뭐 솔로카시라든가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유럽 위주의 나라에서 한국에 수입해 들어왔고, 또 이제 치오다 같은 거는 일본에서 조비 경로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미국에서 건너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나 기타 우리나라보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선진 농업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시절이 바로 4세대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이때 우리나라의 이 비료의 포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4세대 비료에서 5세대 비료와 조금 더 이제 나누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식물 영양제 요 파트입니다. 4세대에는 그냥 물에다가 NPK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미량 요소를 녹여서 수용성 형태로 그냥 유통을 하든지, 아니면은 분상으로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 식물영양제는 연면십이제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면십이제가 왜 쓰이게 돼요? 농사를 짓다가 생리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생리장애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생리장애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 영양제를 투입을 해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생리장애를 겪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각 이 성장 곡선을 보면은 생육 초기, 생육 중기, 생육 후기가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초기에 맞는 질소 위주의 세포 비대 시기니까 질소가 많은 이러한 양분을 투입하면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후기에는 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열매 비대에 필요한 황산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 투입하니까, 즉 식물 영양제는 이렇게 고품질 농산물과 증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식물 영양제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지요. 근데 이때 형태는 대부분 수용성이고 액상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분성으로 된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작물 생리활성제라고 했는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이 당시에는 5세대에 비하면은 저품질 원료로 가공 기술도 떨어지고, 이러한 기술로 유통되는 초기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미노산도 마찬가지고, 아미노산도 당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즉 그 당시에는 해양 투기가 안 되다 보니, 해양 투기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2012년 이후에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게 다 우리 농토로 넘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즉 저품질의 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낮은 기술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 유통되던 시절이 제 4세대 시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때도 굉장히 좋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 또 있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5세대에 넘어와서는 조금 더 정밀화되고 조금 더 효율성이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비료가 발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5세대 비료의 발달을 보면은 첫째 효율성, 내가 10,000원어치 내 작물한테 줬을 때 가능하면은 9,000원, 9,500원 정도 작물이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료 기술이 발달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농업,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지속 가능 농업, 그 다음에 정밀 농업, 과학용 농업, 점점점 스마트팜 시대도 마찬가지고 관찰력도 좋아지고, 이제는 점점 단순히 옛날에 감으로 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원료도 고순도 정제 원료, 식물 영양제도 액상에서 denso화 기술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절인 것이죠. 그 다음에 비료도 기병 비료도 코팅화돼서 완효성 비료, 이러한 시절이 제 5세대 비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2000년대부터 저는 5세대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요때는
작물 생리 활성제의 개념화가 시작된 시기가 유럽에서, 아직 우리나라엔 개념이 없어요. 요 기준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비료법에는 작물 생리 활성제에 대한 보증 선분량 그런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생각하기에 무기 영양소 12가지 이 이상의 농사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뭐가? 해조 추출물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휴믹산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즉 작물 생리 활성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시절인 겁니다. 2000년대부터. 그리고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시면서 경험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각 단계별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비료로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미량요소 6가지. 비료는 비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한계가 있어요. 이 비료 이 이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을 해내는 게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아미노산이라든가 해조 추출물이라든가 휴미산이라든가 미생물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약 파트지만 호르몬,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왔지만 절대로 3세대 비료가 4세대 비료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농사 지면서 더 고품질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세대 비료보다는 5세대 비료가 농사 짓는데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가용 시간을 보니까 수시간 내서 수일이에요. 이미 5세대 비료는 킬레이트 처리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기술적 부분이 첨가돼서 아침에 뿌리면 저녁이면 다 흡수가 되는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5세대, 4세대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더 부여한다면, 역시 관주형 비료. 왜? 토양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요 문제예요. 아까와 같은 내용, 말이 반복되지만, 시설 재배와 양액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냥 양액 비료로 농사져도 상관없어요. 폐액 저장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토경 재배에서는 가능하면은 정제 원료, 그것도 고순도 정제 원료의 관주형 비료를 쓰시길 바라는 거예요.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단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막말로 오이 1000평에 6000주 심었을 때 비료만 싸구려 비료에서 고급 비료로 바뀌기만 해도 겨울 작형 7개월 동안에 비료만 바꿔도 3천만원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뭐 히로크리스, 폴리피드, 포스카솔 등 전 세계에 굉장히 선진 농업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비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능하면은 진짜 좋고 가성비가 좋은 이러한 비료를 선택하셔서 농사를 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영양제 파트에서, 아까 4세대 비료에서는 그냥 수용성 액상 형태인데, 5세대에서는 덴소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물 영양제를 만든 회사들이 많아요. 있어요. 스페인의 히로그라사가 만든 그런 액상을 특화적으로 잘 만든 회사인데, 덴소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물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덴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술을 부려놨는데, 단순히 형태만 액상에서 겔, 서스펜션 형태, 콜로이드 형태만 그렇게 바꿔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형태가 바뀌니까 접착력이 있다 보니까
연면 시비했을 때 약의 물방울이 잎사귀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효율이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거 이외에 덴소 기술이라고 하면은 측류 효과도 있고 접착 효과도 있고 또 광합성의 효율을 좋게 해서 그 동화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제이지만 연변시비제지만 pH도 작물이 흡수하기 편한 pH 범위인 5.5에서 7.04에 이러한 그 pH 조정까지 된 이러한 기술이 있는 식물 영양제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생리 활성제인데 4세대에도 작물 생리 활성제가 있었지만 5세대는 가공 기술이 더 발달돼 갖고 효과가 더 좋아요. 예.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료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기왕이면은 효과 좋은 그러한 비료를 골라서 사용하시면은 농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